김결리부터 촬영해야 돼요 이제.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기차가 말이죠, KTX 동해선입니다. 원래는 강릉과 서울, 서울과 강릉만을 오갔던 게 바로 KTX 강릉선인데, 이제는 평창 진보에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동해역까지. 그렇다면 제가 또 이걸 안 타볼 수 있겠습니까? 기환이의 기차 투어, 기환 투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체력 감대를 위해서 잠을 조금만 더 자야 되거든요. 저 좀 말 시키지 마세요. 네, 됐어? 여러분, 소식 들으셨나요? KTX가 동해역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제 동해여행의 감동을 더 빠르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창밖으로 펼쳐지는 쪽빛 바다를 KTX에서 즐겨보세요.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동해 기차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자, 정동진역입니다. 보통은 이제 무궁화호가 이 정동진역에 항상 이렇게 정차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KTX 떠나가네요. 예, 이 KTX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굉장히 낯설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십시오. 제 뒤로 이 보이는 이 바다가 정동진역에서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습니까? 사실 10년 전에 왔을 때도 이 감정을 느꼈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감회를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동진역의 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 최고의 근무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우리 전국에서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역입니다. 정동진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무궁화호를 타고 오다가 KTX를 타고 오니까 느낌이 너무 색달라요. 네. 역장님도 그러시죠? 지금은 KTX가 이제 개통이 돼서 더 빠르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과거에는 6시간 이상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서울역에서 네. 2시간 10분, 10분. 그 청량리역에서 1시간 50분이면 정동진 해변에 KTX를 타고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광지를 가면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정동진에 뭐 볼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통일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모래시계공원, 그리고 정동심곡 바다우체길, 뭐 그 외에도 뭐 유명한 사찰이나 예. 뭐 미술관, 그리고 정동진역에 뭐 레일바이크, 예. 그리고 뭐 해돋이를 관람할 수 있는 정동진역, 뭐 이 정도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정동진역 역장님께 주변 관광지들을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좋냐, 이 질문 이후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결심했습니다. 모래시계공원으로 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걸어서 딱 10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 모래시계 공원이 있습니다. 짠! 자, 이렇게 모래시계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그 드라마 모래시계,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배우 최민수 씨의 그 대사가 떠오릅니다. 나 떨고 있네. 이렇게 하면 너 가질 수 있을 거야. 국민 첫사랑 고현정 씨가 열연을 펼친 드라마 모래시계. 청량리에서 정동진으로 새벽 기차에 몸을 실었던 청춘들, 간절한 소원을 빌었던 해맞이의 순간까지 그 모든 추억을 간직한 곳이 바로 정동진이죠. 명불허전 국내 최고의 여행 명소라는 거 인정? 여러분은 정동진에서 어떤 추억을 남기셨나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놀 수 있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아요. 바다가 제 친구가 돼주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갈까요? 입수! 동해행 KTX는 정동진역을 지나 해안을 달리다가 묵호역에 정차합니다. 묵호역도 참 작고 아담한데요.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감성이 물씬 풍겨옵니다. 조용한 역사에 들어선 김기환 리포터. 묵호역에선 어떤 여행을 즐겨볼까요? 이거다. 됐어.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이곳은 어디냐면요.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인정한 그곳.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밥 묵고 예 묵호역입니다. 제가 묵호역 올 때마다 진짜 가보고 싶었던 그곳이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그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건 10초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새 채널 다른 데 돌리신 거 아니죠? 자, 제가 이 묵호 지역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 바로 논골담길입니다. 글쎄요, 여기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애널로그 감성을 아주 그냥 충만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도 이 동해의 푸른 자연을 한 바가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가시죠. 감성 충전하는 동해의 대표 여행 명소 논골담길. 어촌마을의 정취 가득한 길이죠. 야, 봄은 봄이네요, 그죠? 꽃이 폈습니다. 이 논골담길과 또 잘 어울리는 약간 뭔가 좀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 이런 건 또 사진 또 남겨줘야지.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금세 언덕 위에 도착하는데요. 새하얀 묵호둥대와 함께 펼쳐지는 바다. 어떠세요? 최고죠. 제가 말씀드렸죠. 논고에 담겨 딱 올라오면서 이 감성 지수, 낭만 지수가 뭐 벽화, 식구 이런 거를 딱 이제 차오르면서 딱 정상에 왔을 때 이 묵호 둥대 거기다가 딱 눈앞에 펼쳐진 이 시원한 동해바다. 요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양수리 예술이다. 경치 감사하다 진짜. 야, 이거 진짜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와. 일상을 벗어나 힐링이 필요한 순간 복잡한 고민은 내려놓고 따뜻한 감성 채워주는 논골담길을 꼭 한번 걸어보시길 바랄게요. 어느덧 동해행 KTX의 종착역입니다. 동해역에 도착했는데요. 앞선 두 역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고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김기환 리포터를 안내해줄 사람은 누구? 저 뉴스에서 뵀던 것 같은데 혹시 동해역 역장님 아니십니까? 예. 제가 동해 역장입니다. 역시 제가 눈썰미가 좋아. 제가 또 이렇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KTX 동해선. 요게 그러면 이제 정확히 운영 횟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KTX는 서울역과 동해역 간을 주중에 8회, 주말에는 청량역과 동해역 간을 6회 추가해서 총 14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이제 많잖아요. 예. 좀 역장님이 좀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동해역에 내리시면은 애국가의 배경이 되었던 추암 촛대바위, 그리고 추암 해변, 네. 그리고 무릉계곡, 네. 또 만경대 등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가보고 싶긴 합니다만 시간상 추암 촛대바위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애국가에도 나온다고도 하고 제가 또 애국 청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추암 촛대바위 제가 역장님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가시죠. 야, 진짜 동해역에서 차로 10분밖에 안 걸렸네요. 추암 촛대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일출 명소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날씨가 다 했어. 가시죠. 야, 여기다. 야, 진짜. 아니, 그 교과서에서만 보던. 제가 사실 그 강원도에서 리포터 하면서도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요. 추암 촛대바위. 참 좋죠잉? 와.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 화면으로 나오던 바로 그곳.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 명소 중 하나 추암 촛대바위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촛대바위와 기암 괴석들로 이루어진 능파대. 여기에 시원한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이 기분. 동해행 KTX를 타고 동해를 방문한다면 이 장관을 빼놓지 말고 꼭 감상해주세요. 정동진에서 동해까지 이제는 KTX 동해선을 이용해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오는 동안 제 옆에 펼쳐진 이 시원한 동해바다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정동진역, 묵호역, 동해역 이 역들의 규모는 좀 작아도 아담하지만 둘러보는 맛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관광 명소들까지 가족여행, 커플여행, 우정여행 아니면 저처럼 혼자 와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꼭 한번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신난다.
근데 왜 눈물이 나냐? 누구세요? 우리는 고로쇠 어벤져스야.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온 지리산의 귀한 봄을 고로쇠. 고로쇠 만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으면 출발! 해발 1915m의 지리산. 고로쇠 만나러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했는데요.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니, 고로쇠를 채취할 때마다 이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아주 높은 데에 가면 눈이 이만큼씩 빠져요. 무릎이 이만큼씩 빠진다고 진짜 지금도 위험해. 한 900고지까지 올라가요. 보기와는 다르게 급경사가 많고 길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보물이라 그런지 만나기도 쉽지 않네요. 선생님, 저 더 이상 못 가요. 저 그만 내려가세요. 그러면 어딨어? 한번 고로쇠 한번 찾아봐요. 고로쇠? 이거 그냥 제 눈앞에 있는 이거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거야. 바로 이게. 진짜요? 산 넘고 물 건너 드디어 만난 고로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채취를 시작하시는데요. 40년 경력, 뱀사골 영농조합에서 봄이 되면 고로쇠 외길만 걸으시는 자칭 타칭 고로쇠 어벤져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됐어요. 그렇게 오래 고로쇠 수액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로쇠 수육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훌륭하게 잘 있고 나도 시방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부자요? 예. 얼마나 버셨는데요? 시방 한 1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감독님, 피디님 죄송합니다. 저 오늘부로 전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 1억이라고요? 고벤져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이거 먹어야죠. 이거 어떻게 뜯어 먹나요, 이거? 이게 드릴이거든.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아니, 나무인데, 이거는요. 나무도 생명인데. 뚫어가지고 5, 6월 달이 되면은 자기 회복이 다 돼요. 그래서 고로쇠가 좋다는 거라 면역력, 위장, 뼈 아픈데 그래서 골리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거를 최고로 약으로 알고 1년 동안 이걸 드시고 또 1년을 기다린 거라. 골리수? 아우, 요즘 제가 뼈가 시려서 얼른 채취해야겠어요. 나무야, 미안해. 나무를 뚫고 구멍에 호스를 넣어주면 작업 완료.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죠. 바로 먹어봤습니다. 원래 고로쇠 수액이 이렇게 달아요? 여기 뱀사골이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지 낮은 산 그러잖아요. 여기는 1000m예요. 평균 1000m. 거기에서 채취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가 북쪽이라 좀 음지 쪽이에요. 전라북도라서 여기 물이 훨씬 당도도 높고 그래서 우리 뱀사골 고로쇠가 유명해졌죠.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달콤한 고로쇠에게 필요한 환경이 여기에 완벽하게 있는데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배고프면은 맛난 거 먹으러 가야지. 우리 고로쇠 백숙 먹으러 가게요. 고로쇠 백숙이요? 이거예요. 선생님 멀지 마시네. 갈까요? 올라갈 때와 다르게 가벼운 발걸음. 지리산아, 즐거웠어. 일반 백숙과 똑같은 요리 과정이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직접 채취한 수액을 육수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큼직한 닭이랑 산약초 그리고 수액까지 넣고 끓이면 지리산 자연을 품은 맛있는 백숙 완성!
애쓰셨죠? 애쓰셨어요. 아, 이거. 잠시만. 어떻게. 이거, 고로쇠는 이게 뭐예요? 고로쇠 간장이에요. 고로쇠로. 고로쇠 간장이요? 그 고로쇠 간장으로 이 고로쇠 백숙을 잡숴봐. 고벤저스를 믿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맛이 색달라. 이게 그냥 입에서 녹는데요, 고기가? 무서워요, 그냥 사르르 녹아요. 이 고기에도 이 단맛이 배어들어서 이게 그야말로 다네요. 백숙의 환상의 소스 고로쇠 간장. 수액의 단맛 때문인지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백숙 먹을 때 그럼 맨날 고로쇠만 이렇게 넣어서 드시겠네요? 옛날엔 못하죠. 제철이 돼야지 먹지. 이때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그렇죠. 지금이 바로 제철인 고로쇠. 매년 경칩이 되면 7만 그루의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면서 고로쇠 약수의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까지 지낸다고 합니다. 고래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뭐 고래나 이것이 미스콤을 타고 시방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농가들이 굉장히 시방 애를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많이 이 방송을 보고 많이 좀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고로쇠 채취도 하고 고로쇠 백숙도 먹고 고로쇠도 먹는데 이제 고벤져스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고로쇠 어벤져스! 어셈블! 지리산의 기운을 듬뿍 담은 자연의 귀한 선물 고로쇠. 맛과 건강 모두 잡은 고로쇠 드시고 다가오는 봄도 특별하게 맞아보세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포항의 대표 문화예술 창작지구인 꿈틀로 30여 명의 지역 작가들이 동지를 틀면서 거리마다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 맛집 골목이 재탄생했는데요. 오늘 맛볼 문화 메뉴는 바로 이겁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들어간 문화 맛집. 그런데 예술인의 작업실이라고 하기엔 알쏭달쏭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먼저 반기는데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오늘의 문화 셰프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업사이클 작가 하은희입니다. 예술이라고 하기엔 소박해도 너무 소박한 재료들, 작품이라고 하기엔 친숙해도 너무 친숙한 비주얼, 업사이클 아트. 대체 넌 누구니? 리사이클은 잘 아시죠? 재활용이잖아요. 그 리사이클에다가 예술적인 감성을 더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입혀서 일반 생활용품이나 예술작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작품들을 업사이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병을 병으로 재사용하는 건 리사이클. 그러면 병을 아니면 시계나 접시나 예술작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작품들은 업사이클이 되는 거죠. 버리면 쓰레기일 뿐이지만 안 버리고 다시 쓰면 리사이클이 되고요. 기발한 상상력까지 더해지면 업사이클 아트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예술 분야. 하은희 작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전공은 서양화예요. 서양화과에서 수학을 했었는데 2학년 때부터 뼈 작업을, 인체 뼈 형상 작업을 했었어요. 제 뼈 형상 작업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그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제가 이제 느낄 때가 있었어요. 강하게.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세워서 거리에 내가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찾아간 것이 철봉소고, 저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해봤는데 너무 진짜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듯이 딱 뭔가 이거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엄청난 그런 감동이 있어요. 특별한 소재들을 구한 건 아니고요. 뭐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냄비 뚜껑, 컴퓨터 부속들, 부품들, 수저, 포크 뭐 이런 걸 많이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상상하는 것만 해도 너무 즐거워서요.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업사이클 그런 철 작품들을 하고 있어요. 예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대중들이 편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하고 싶다는 하은희 작가. 그녀의 바람대로 지금은 여러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미술에 힘을 쏟고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요. 우리 포항에 5.4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54그루의 소나무에다가 예쁜 옷을 입혀줬어요. 버려지는 우리 폐 의류 옷 있잖아요. 그 옷에다가 시민분들이 손뜨개로 이제 꽃을 만들었어요. 그 꽃을 붙여서 이제 소나무 54그루에 옷을 입혀준 거죠.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하은희 작가의 업사이클 아트에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여기 독도에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제가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독도를 한번 표현해봐야 되겠다. 그걸로 우리 독도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버려지는 냄비 뚜껑을 두들겨서 붙인 것도 있고, 빛이 있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그리고 일반 철,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라인더로 샌딩해서 빛을 만들고, 저는 알루미늄이 이제 그라인더로 갈았을 때 만들어내는 그 빛이 너무 신비롭고 오묘해요. 그래서 저 작업에 매료가 됐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 작업은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든 재료가 될 수 있는 업사이클 아트. 그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재료가 폐 청바지인데요.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염색약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구가 병들지 않도록 안 입는 청바지는 꽃 장신구로 대변신. 장미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포항의 시화가 장미잖아요. 네, 그래서 장미를 제작하고 있고요. 폐 청바지를 가지고 장미를 만드니까 얘가 이제 푸른 장미가 되죠. 네, 푸른 장미의 꽃말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기적, 도시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미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려진 청바지의 반란은 푸른 장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 청바지로 멋을 낸 귀요미 캐릭터. 여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딱 봐도 잘 아시겠죠? 미니언즈예요. 제가 이 미니언즈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꼭 예술가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미니언즈를 좋아하고요. 자, 그래서 폐 타이어를 가지고 청바지와 결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반짝반짝 눈에 불도 들어오고요. 네, 지금 이 작품은 제가 이 거리에 보통 보면 주차 금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놓잖아요. 그게 보기가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바퀴를 달아서 나중에 저 거리에 세울 생각입니다. 평범한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업사이클 아트.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요 대형 드림캐쳐도 한때 꿈틀로의 하늘을 장식했었죠. 하은희 작가의 작업실이 있는 꿈틀로. 예술인들의 동네답게 거리 자체가 하나의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산책을 즐기듯 발걸음에 쉼표를 더하다 보면 곳곳에서 숨은 작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서상인 작가님 작품이에요. 보시면 딱 봐도 업사이클 작품이죠. 저 아코디언인 것 같은데 이 악기가 뭘로 만들어졌나요? 버너예요. 버너고
그리고 이 몸체는 가스통이고요. 뭐 냄비로 모자도 만들고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 이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작품이고요. 자, 이 작품을 여기에 세운 이유는 우리 이 꿈틀로에 오시는 시민분들이 점점 더 경쾌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고 그런 기운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거리에 세웠습니다. 꿈틀로라는 문화 맛집 골목에서 독특한 맛과 독창적인 레시피로 사랑받는 업사이클 아트. 일상의 변화와 지구의 건강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바로 업사이클 아트입니다. 버려지는 소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환경 내가 지킴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거 쓸모없지?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을 한 번만 보고 뭔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다양한 쓰임이 있는 작품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예술가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몰랐던 업사이클 아트의 무한 매력. 이처럼 감성을 살찌우고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문화 별미들을 찾아서 문화 맛집 투어는 계속됩니다. 쭉! 풀리기는커녕 쌓여만 가는 피로에 지쳐 계십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진 않나요? 조금만 피곤해도 기침이 콜록콜록, 감기에 잘 걸리고 쉽게 낫지 않는다고요? 얼굴과 입술은 물론 몸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면역력. 지금 면역력 한 숟가락 하러 가시죠.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바이러스에도 강하다고 하죠.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이 면역력 업 시켜줄 수 있는 보양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면역력을 높이는 첫 번째 메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찾으러 왔거든요, 지금. 네. 그게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버섯입니다. 네, 버섯 맞습니다. 근데 버섯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 건가요? 면역성에도 좋고 다 좋답니다. 어디에 좋은지는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손님들이 다 홍보하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때는 한의사 쌤을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선생님, 버섯의 효능 무엇인가요? 버섯은 보통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세포 활성을 되니까 면역력에 도움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세포 활성화가 되면 모든 염증이나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버섯은 한꺼번에 많이 먹을 때는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도 또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버섯과 함께 몸보신에 으뜸인 오리고기를 넣어 만든 오리버섯 전골. 보기만 해도 몸보신이 절로 됩니다. 와, 지금 버섯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사장님? 버섯이 포고버섯부터 한 8, 9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오리고기에 버섯을 넣고 끓이면 오리고기의 기름진 맛은 중화되고 영양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네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 버섯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버섯의 독특한 향과 맛이 오리고기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평소 입이 짧아 버섯은 입에도 안 된다는 박성은 아나운서. 표정을 보니 입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어떤 버섯은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너무 깔끔하고 약간 관자를 씹는 것 같은 그런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여기에 끝나면 섭섭하죠. 버섯이 깊고 진하게 우러난 국물에 국수사리를 넣으면 이게 바로 진정한 마무리.
버섯의 향긋함과 고기의 담백함, 그리고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에 국수를 넣어 먹으면 먹는 동안 땀을 쫙 빼주면서 몸속에 독소가 제가 빠지죠. 오늘 이렇게 버섯 전골 먹으니까 막 원기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너무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주 면역력이 뿜뿜하는데 진짜 요즘 같은 날 이런 좋은 음식 많이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 버섯 전골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어디지? 도대체 어떤 메뉴기에 밖으로 나가는 거죠?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그게 뭔가요, 사장님? 소문 듣고 오셨네.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디로 가시는데요, 지금? 네, 이 밖으로 한번. 밖에 나가야 돼요? 아니, 무슨 이 낙지 아닙니까? 예, 낙지 맞아. 산낙지. 울트라 맛지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두 번째 메뉴는 갯벌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낙지가 주인공인데요. 으아, 낙지가 진짜 크고 실하죠? 낙지가 뭐 좋다는 거는 제가 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어떤 데 좋은 거예요?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쓰러진 소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데 그 정도면 다 아쉽지 않을까요?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키게 하는 세우는 그런 낙지. 아니, 구체적인 효능 선생님 알려주시죠. 낙지 성분은 평무독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혈기를 도와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초 혈액순환, 단백질 보충원으로서 그보다 더 좋은 식품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로부터 강장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낙지. 낙지는 산채로 먹어도 좋고 전골, 볶음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보양식 메뉴로는 인기 만점인데요. 특히 이곳에는 싱싱한 산낙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막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요럴 때 찍어 드시면 돼요. 어떻게 먹어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살아있는 걸 썰어져서 나오니까 익기 전에 요럴 때 지금 직접 기름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일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 통통한 산낙지를 기름에 찍어 먹으면 말 다 이럴 때가 되게 했죠? 좋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낙지가 엄청 싱싱하네요. 낙지의 대표적인 메뉴죠. 싱싱하고 쫄깃한 낙지를 아낌없이 팍팍 넣은 밥도둑의 절대 강자 낙지 전골. 건강 국물 요리의 끝판왕이죠. 칼칼하면서 시원함이 매력적인 낙지 연포탕. 연포탕은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이다가 다른 재료가 끓으면 산 낙지를 통으로 넣는데요. 낙지를 데치는 수준으로 살짝 익혀 먹기 때문에 야들야들한 식감이 최고죠. 성은 아나운서 먹는 것만 봐도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요. 낙지 전골은 살짝 매콤해서 입맛도 살려주고 연포탕은 국물이 시원해 몸속 깊숙이까지 충전됩니다. 제가 평소 때보다도 유독 막 기력 좀 딸리고 약간 몸이 좀 허하거나 약간 이렇게 막 뭉치고 피로할 때 그때 산낙지를 좀 찾는 것 같아요. 별미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산낙지를 먹으면 뭔가 힘도 좀 나는 것 같고 막 아까도 막 소를 일으킨다고 막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먹는 순간 면역력 상승은 물론 입안의 모든 감각을 살리는 낙지 전골. 낙지로 면역력 보충 중인데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문제 없으시겠는데요? 아니, 낙지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드시니까 힘이 나시는 것 같으세요? 낙지는 먹으면 있잖아요. 힘뿐만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 것만큼 코로나19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먹으면 안에서 이제 막 꿈틀거려요. 삭삭삭 세균이 죽어가는 소리 많이 들립니다. 싱싱한 낙지 드시고 다 같이 힘내세요. 화이팅! 세 번째로 면역력에 좋은 음식은 뭐지? 여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미나리입니다요. 미나리요? 예. 맛은 물론 영양이 풍부한 봄 제철 음식 미나리. 특히 울산 미나리는 질이 연하고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에서 인기죠. 선생님, 이게 미나리인 거죠? 이것도 다 미나리예요? 예, 이 다 미나리입니다. 아니 미나리가 요즘 제철인가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지금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여기 미나리가 제철입니다. 아, 2월 초부터 4월 말이면은 이제 봄에 미나리가 제철이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미나리는 그냥 채소인데 면역력에 이것도 좋은가요? 미나리는 한의학에서 수건채, 물뿌리 채소라 해서 해독 작용이 아주 강하고요. 특히 요즘 미나리가 엄청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감기나 각종 염증, 해열, 특히 이제 피를 맑게끔 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순환기계는 다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는 장기 복용에도 괜찮고 많이 드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미나리 밭에 갔다가 밭에서 오셨네. 네, 이거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미나리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지요. 그럼 미나리하고 원래 삼겹살이 최고 아닙니까? 조합이 딱 맞는 건데 요 삼겹살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다 있어요. 미나리 삼겹살을 먹지 않고는 봄이 왔노라 놀아지 말라. 미나리 고유의 향이 고기 특유의 잡냄새를 잡아주면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려줘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요. 미나리를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기도 하고요. 생미나리를 쌈장에 찍어 먹어도 별미죠. 일반 쌈 채소가 아닌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미나리의 산뜻한 향과 아삭하면서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 고기가 쭉쭉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입안에 향긋한 미나리 향이 남습니다. 미나리 먹으면 좀 건강해진다 뭐 이런 느낌 나나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미나리는 예전부터 혈액을 뭐 맑게 하고 그렇죠. 또 면역력도 높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요즘 같은 시국에 이제 코로나 이런 질병들도 그렇죠. 이 면역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퇴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삭아삭한 울산 청정 미나리를 곁들여서 먹기 때문에 더 맛있죠.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제가 먹을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서건 아나운서는 삼겹살을 구워 미나리에 돌돌 싸먹는데요. 취향에 따라 미나리를 같이 굽거나 따로 먹기도 하죠. 사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미세먼지의 습격이 어김없이 이어지죠. 향긋한 미나리로 미세먼지는 사장님 근데 이 미나리 먹으면 이 바이러스에도 좀 이겨내고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봄의 생기를 한껏 맞아서 제철 음식인 이 미나리만, 미나리와 모든 이 음식을, 봄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이 이기도 이겨낼 수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바이러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 요즘 체내 면역력을 높여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완벽한 식단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시고요. 내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여서 건강한 봄 맞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그래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려고 그래 진작부터 자 그런 마음의 훈련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훈련을 해왔고 제 시작을 통해서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문화도시 창원 시를 담다 이슬처럼 살다간 황선아 마치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맑고 깨끗했던 황선아 시인을 만나러 떠납니다. 황선아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대표시 이슬처럼 한평생을 맑고 깨끗하게 살다 가신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상적으로도 자식벌 되는 그런 젊은 시인들에게도 꼭 하대를 하지 않고 좋은 싱어를 쓸 만큼 겸손하셨고 또 늘 다정다감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통합 창원시의 출범 이후 마산 시해거리 확장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대표적인 예술인으로 손꼽히는
황선아 시인의 시비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은 학같이 곱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조분조분 설명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존경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황선아 시인의 시로 노래를 작곡하시게 되셨나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시를 보고 나서 이건 노래가 되면 좋겠다. 소중한 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을 따르게 됐죠. 예. 황선아 시인은 제자들을 키우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창동 주민자치센터가 자리한 경남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정년을 맞았는데요. 선생으로서의 시인은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왜 선생님 시 같은 것도 칠판에 적어주시고 또 다른 뭐 박목월 선생님이나 뭐 이런 조지훈 선생님 좋은 시들 적어주시고 읽게 하시고 뭐 그러셨습니다. 그 개나리 문학회라고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문예반 활동이었죠. 하여튼 그 활동을 하면서 마산 수출 자유 지역 그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 갯벌이라는 문학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중간 역할 하시면서 같이 교류도 하고 만나 뵙고 뭐 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늘상 말씀 끝에는 손에서 절대 글로 오면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열정을 가지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읽고 그런 말씀들이 제가 평생 이렇게 마음에 이제 새기고 사는 그런 그게 됐죠. 지표 같은 거. 그냥 선생님의 삶이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처럼 고고한 삶을 사셨어요. 진짜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뵙게 되면. 그래서 예술가들을 또 저런 인품까지 겸비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진해구에 있는 경남문학관. 이곳에 선생님의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황선아 선생님은 평생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 이슬처럼이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사실 그분의 삶도 생각해보면 이슬처럼 맑고 투명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매우 시를 간결하고 진지하게 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에서 마침표 하나, 심표 하나도 허투루 하는 적이 없습니다. 매우 자신의 시에 대해서 엄결하셨던 분입니다. 선생님은 경남 문화문인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화전이라는 동인도 하셨고 또 낭송문학회를 이끌기도 하셨고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늘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늘 침착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매우 조심을 하고 선생님을 높이 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황선아 시인은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격없이 후배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시처럼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늘 온화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선배였습니다.
창원시가 문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통합 10주년에 맞춰서 각 도시의 문화예술의 원형을 좀 찾아가 보자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마창진의 문화예술의 원형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주목하게 된 건 시와 시인들의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담고 있는 함축적인 자산, 그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게 이 도시의 문화 자원들을 통해서 다시 미래로 나가자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화예술에 남아있는 다양한 장르의 자원들을 시와 시인을 찾아가듯이 예술인들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시인이 남긴 시 속에서 창원이 숨쉬고 있습니다. 황선아 시인이 써내려간 한 편 한 편의 시는 문화도시 창원을 오늘도 이슬처럼 빛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로 철수가 도화지에 크레파스로